자, 통합과학 두 번째 시간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죠. 통합과학 두 번째 수업이야. 자, 원자의 구조를 갖고 오늘 주기율표 할 건데 전 시간 했던 건 잠깐만 얘기해 볼게. 그랬더니 전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거 뭐 있어? 원자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될 약속 있지? 오늘도 지킬 거야. 원자 하면 지켜야 될 약속이 뭐 있다고? 그렇죠. 무조건 전기적으로 중성해야 돼. 원자는 무조건 중성해야 돼. 전기적으로 중성인가요? 이 세상에 원자가 중성이 아닌 원자는 있다 없다? 없어. 이 세상의 모든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인 거야. 중성인 것만 원자라 그러는 거야. 중성이 아니면 원자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원자 그랬다는 말은 그냥 자동으로 무슨 뜻이야?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거야. 두 번째, 전 시간에 뭐 배웠냐면 원자의 구조 배웠어. 오늘 배워. 원자의 구조를 배웠어. 구조. 근데 원자의 구조는 어떻게 생겼냐면 원자 핵 속에 핵 됐어요? 원자 핵이지? 원자 핵 속에 뭐 있어? 양성자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 뭐라고? 양성자야. 그지? 양성자는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데 무슨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어? 그렇지. 플러스의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어.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플러스 전하라고 하는 거야. 플러스 전하. 그 다음에 이 안에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띄지 않고 있는 애가 있었지. 뭐 있다 그랬었지? 이거 중성자야. 이걸 중성자라 그래. 말 그대로 중성자라는 건 전기적 성질이 없어요 라고 하는 거야. 전기적 성질이 없어. 알겠어요? 그 다음에 요걸 핵이라 그러면 그 핵 밖에 뭐가 있어요? 요 핵 밖에. 요 핵 밖에 있는 걸 껍질이라고 하는데 이 껍질에 뭐가 있는 거야? 그렇지. 껍질에 전자가 있는 거지. 이렇게 껍질에 전자가 있는 거야. 껍질에 전자가 있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성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지? 여기에 들어있는 양성자 수하고 무슨 수하고? 전자 수하고 무조건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는 무조건 같아야 되는 거야.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는 무조건 같아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할 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는 거지. 핵 속에 양성자하고 뭐 있다고? 중성자 있지? 요 바깥쪽에 뭐 있다 그래서? 껍질이 있다 그랬었지? 이 껍질. 이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수가 뭐 되어 있어? 정해져 있어. 이거 무슨 전자수라 그래? 최대 전자수.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2개. 두 번째 몇 개? 8개. 세 번째 몇 개? 8개. 그 다음에 18개. 그 다음에 18개. 그 다음에 32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 2개, 8개, 2, 8, 8, 18, 18, 18, 32 이렇게 최대 전자수라는 거야. 네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전자의 수가 정해져 있는 거야. 첫 번째 껍질엔 전자 몇 개 들어가요? 2개요. 두 번째 껍질엔 전자 몇 개 들어가요? 8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이유는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거야. 지금은 못 배워. 지금은 그냥 암기하고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되면 왜 그런지가 원리가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전 시간에 여기까지 배웠지? 양성자가 3개래. 하나, 둘, 셋. 그래서 양성자가 3개래. 양성자가 3개면 뭐지? 원자 번호가 몇 번? 3번. 양성자 수가 원자 번호란 말이야. 그래서 원자 번호가 3번이면 얘는 누구지? 그렇지. 리튬이란 말이야. 원자 번호 3번 리튬. 그래서 리튬이라는 거 어떻게 쓰기로 해서 왼쪽에 아래쪽에 원자 번호 쓰는 거야. 이렇게 3번 이렇게. 그러면 양성자가 3개니까 3번이지. 그럼 얘는 전자가 몇 개 있어야 되지? 전자가 3개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전자가 3개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 최대 전자 몇 개 들어갈 수 있어?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들어갈 수 있어? 하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 왜? 양성자가 3개니까 전자도 3개여야 되거든. 그래서 리튬은 주기율표에 껍데기가 몇 개 가지고 있어? 2껍데기 가지고 있지. 그래서 주기율표에 몇 줄에 있는 거야? 두 번째 줄에 있는 거잖아. 두 번째 줄에 있는 거야. 두 번째 줄에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껍질 수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고? 주기. 껍질 수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 주기. 그래서 몇 줄에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건 몇 번째 껍질에 있니? 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여기 가장 바깥에 껍질에 있는 전자. 요 가장 바깥에 껍질에 있는 전자. 얘 이름을 뭐라 불러? 가장 바깥에. 그래서 외곽
외곽이라는 말이 가장 바깥이라는 뜻이잖아. 외곽, 최외곽. 이 전자의 수, 이 최외곽의 전자수를 우린 뭐라 불러? 그렇지, 세로줄. 세로줄. 이걸 족이라 그러는 거야. 이걸 족. 오늘은 족 얘기할 거야. 이 족이라고 하는 거야. 이 족. 그래서 1족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최외곽 전자 1개. 2족 그럼 몇 개? 2개. 그래서 족이 최외곽의 전자수를 의미하는 거야. 이게 오늘의 수업 내용이야. 이제 족 그럴 거라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오늘부터 정말 중요한 수업을 할 건데 이 주기율표에 누구를 할 거냐라는 거지. 이 주기율표에 누구를 할 거냐라는 거지. 누구야? 얘야. 가장 바깥쪽, 너희들 봐서 오른쪽. 가장 오른쪽에 있는 여기. 됐어요? 여기 있는 애들. 여기 있는 애들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18쪽이라 그래. 또는 뭐라고도 하냐면 영족이라고도 해. 18쪽이거나 영족이라고도 해. 18쪽이거나 영족이라고도 해. 알겠니? 그러면 18쪽에 누가 있어? 헬륨과 네온과 아르곤과 크립톤과 제논이 있는데 우리는 교육과정이 몇 번까지라고? 20번까지니까 너희들은 크립톤이라든가 제논이라든가 이런 걸 배울 리는 없어. 알겠니? 그래서 20번까지면 누구야? 헬륨, 네온, 아르곤에 대해서 배울 거야. 헬륨과 네온과 아르곤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자, 갑니다. 헬륨, 원자번호 몇 번? 헬륨 원자번호 몇 번? 2번. 됐어요? 그 다음에 원자번호 10번 누구? 네온. 원자번호 10번 누구? 네온. 원자번호 18번 누구? 아르곤. 18번. 됐어요? 잘 봐. 얘네들을 그릴 거야. 지금 또 원자 모형을 그리는 거야. 너희들은 오늘 하루 종일 나랑 원자 모형 그릴 거라고. 자, 원자 모형 그린다. 자, 2번. 원자 모형 어떻게 그려? 양성자 몇 개? 2개. 핵 속에 있는 양성자 2개 있습니다. 중성자 몇 개 있어? 모르지, 그는. 약 2개 있겠지만 2개 있을 수도 있고 3개 있을 수도 있어. 모르는 거야, 중성자는. 그럼 양성자가 2개 있는 건 왜 그러는 거야? 원자 번호가 2번이니까. 그럼 전자 몇 개 있어야 돼? 그렇지, 2개 있어야지.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들어가야 되겠지. 얘가 2개야.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이걸 우리 뭐라 그래? 헬륨의 원자 모형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이게 헬륨의 원자 모형이야. 쉽지? 됐니? 10번. 레온. 양성자 몇 개? 10개. 됐니? 그럼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8개. 요게 네온의 원자 모형이야. 자, 18번. 아르곤 해봐. 양성자 몇 개? 18개. 18개.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8개. 세 번째 껍질에 몇 개? 8개. 이게 아르곤의 원자 모형이야. 졸라 쉽지? 오늘 배울 거 다 배웠어. 엄청 쉬운 거야. 알겠니? 자, 봐. 얘네들은 18족 원소 또는 0족 원소의 원자 모형이지. 그런데 이 헬륨과 네온과 아르곤은 이렇게 전자 배치를 하지. 이렇게 전자 배치를 했더니 어떻게 되는 거야? 매우 어떻다는 거야? 안정해. 매우 울트라 캡숑 짱 안정해. 화학에서 말이다. 안정하다라는 표현을 쓰지. 화학에서 안정하다라는 표현을 쓰면 무슨 뜻이야? 화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얘는 안정해? 그래? 반응을 하지 않아. 이걸 반응성이라고 하는데 반응성이 없어. 반응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헬륨과 반응하는 그 어떤 물질도 없어. 지구상에 헬륨과 반응하는 새끼는 없어. 알겠니? 됐어? 그래서 우리가 가끔 헬륨을 먹기도 하지. 들이마셔. 근데 뭐야? 헤헤헤 하고 나와. 왜 들어왔다 그냥 나와? 그래, 반응을 안 하니까. 들어왔다 그냥 나가는 거야. 하고 나오는 거야. 그냥 들어왔다 나간단 말이야. 왜? 반응을 안 해. 왜 반응 안 하겠어? 안정해서. 너무너무 안정해서 얘는 반응을 하지 않아. 그럼 네온은 어떨까? 겁나 안정한 거야. 어마무시해서 그 누구도 네온과 반응하지 않아. 그 네온은 어디다 쓰지?
그래, 레온사인. 간판 만드는 데 쓴단 말이야. 거기에 레온이라는 기체를 가득 넣으면 거기에 전기가 흐르면 그 전자하고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아주 안정하게 쓸 수 있단 말이야. 빛이 나는 건 다른 현상이야. 그 가득 뭘 집어넣어? 네온을 집어넣어. 어떤 물질하고도 반응하지 않아. 아르곤은 안 반응해. 그러니까 얘네들 즉 할륨, 네온, 아르곤은 18쪽 원소고 주기율표에 어느 쪽에 있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아이들 얘네들 있지. 18쪽에 있는 얘네들 있지. 얘네들. 그래서 할륨, 네온, 아르곤의 이름이 있어. 반응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름이 있다니까.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이름이 뭐겠어? 비활성 기체라 그래.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안일비자 쓴 거야, 한자로. 활성이 뭐야? 활발한 성질. 활성, 비활성. 그러니까 활성이 없어요라고 하는 거야, 비활성. 그래서 18족 원소, 다른 말로 무슨 족 원소? 영족 원소라고도 해. 18족 원소, 영족 원소의 다른 표현이 뭐야? 비활성 기체. 쟤네들 반응이 안 해? 안 해. 비활성 기체 반응이 안 해? 안 해. 반응을 안 해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반응을 안 한다 알겠니? 반응을 안 해, 얘네들. 반응을 안 해, 얘네들. 비활성 기체로 얘네들 반응하지 않는 거야. 몇 페이지인지 몰라? 몇 페이지야? 65페이지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됐니? 인터넷으로 보는 친구들 65페이지 하는 거야. 됐습니까? 엄청 울트라 캡숑짱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다시 주기를 풀어봐. 그럼 얘네들은 매우 안정해서 반응을 안 한대. 그럼 얘네들 빼고 저쪽에 있는 애들 어떨까? 그치? 얘네들 빼고 저쪽에 있는 애들 어떨까? 안정하지가 않겠지. 진짜 안정하지 않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걸 배우는 거야. 진짜 안정하지 않겠니? 라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야. 자, 해볼게요. 그래서 보면 오호 봐봐.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원자 모형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게 다 그려져 있는 거야. 됐어요? 책은 여기 없어. 너희들 내가 갖고 온 거야. 책은 저 뒤편에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 이렇게 그릴 줄 아는 사람과 그릴 줄 모르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세상의 영역에서 공부하는 거라고. 그릴 수 있어야 돼. 근데 그리는 건 너무 쉽잖아. 뭐만 알면 돼? 288, 18, 18, 32만 알면 된단 말이야. 최대 전자 수만 알면 되겠지. 그 다음에 뭐 외워야 돼? 원자번호만 외우면 되잖아. 됐어요? 자,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너무너무 중요한 걸 하려고 그러는 거야. 바로 뭐야? 알카리 금속과 할로젠이라는 건데 그냥 봐. 자, 간다. 뭘 할 거냐면 알카리 금속이라는 건 뭔 뜻이야? 봐봐. 일족 원소를 내가 그려보려고 하는 거야. 쌤. 일족 원소를 그려볼 거야, 내가. 일족 원소를. 그럼 일족 원소에 누가 있냐면 리튬, 나트륨, 칼륨. 물론 수소도 일족 원소에 있어. 그러면 잠깐 봐. 우리는 수소는 일족 원소는 맞는데 이따가 하겠지만 얘는 일족 원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나타나지 않아. 그건 조금 이따 할게. 자, 볼게. 리튬 원자번호 몇 번? 3번. 나트륨 몇 번? 11번. 칼륨 몇 번? 19번. 됐니? 그리는 거야. 됐니? 그리는 거야. 3번 그립니다. 양성자 몇 개? 3개. 전자 몇 개? 하나. 됐니?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하나. 자, 갑니다. 자, 리튬 몇 주기 몇 족 원소? 리튬 하나, 둘이니까 몇 주기? 2주기 몇 족 원소? 그렇지. 가장 바깥에 껍질에 하나 있어. 1족 원소. 그래서 리튬은 2주기 1족 원소. 리튬 뭐라고? 2주기 1족 원소. 자, 간다. 나트륨 그려. 나트륨 양성자 몇 개? 11개.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1개. 얘 나트륨이지? 몇 주기 몇 족 원소? 3주기 1족 원소. 자, 칼륨 간다. 칼륨 간다. 양성자 19개.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8개. 세 번째 껍질에 몇 개? 8개. 네 번째 껍질에 몇 개? 하나. 요게 칼륨의 원자 모형이야. 자, 다시 한번 써볼게. 리튬, 나트륨, 얘 누구? 칼륨. 얘네들의 원자 모형을 다 그렸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건 고등학교 2학년에 나오는 거야. 고등학교 2학년 때 리튬, 나트륨, 칼륨의
원자 반지름은 누가 더 크게 이런 거 물어본다. 누가 더 커? 칼륨이 더 커. 왜? 껍데기가 몇 개 껍데기 있어? 그렇지. 네 껍데기나 돼. 리튬 몇 껍데기밖에 안 돼. 그래. 그래서 주기는 무엇을 결정할까? 원자 반지름을 결정해. 주기는 원자 반지름을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얼마나 공부를 멍청하게 하냐면 리튬, 나트륨, 칼륨 중에 반지름 누가 크다 그걸 100번 써먹으면서 외우는 애들이 있어. 막 외워. 그래서 공부를 못하면 뭐라 그래?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야. 왜? 모르니까. 모르면 뭐 해야 돼? 외워야 되지.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는 거야. 알겠니? 우리는 공부를 그렇게 멍청하게 많이 하지 않아. 공부는 조금만 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시간 뭐 하는 거야? 노는 거야. 알겠니?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랑 공부를 많이 하는 거야. 자, 계속 갑니다. 자, 껍질은 원자의 크기를 얘기한다 그랬는데, 자, 이제부터 화학적 성질을 한번 봐볼게. 얘네들 화학적 성질은, 졸리면 저 뒤에 아이스크림 있어. 화학적 성질은 안정해, 불안정해? 얘들 안정하겠어, 불안정하겠어? 안정하겠어, 불안정하겠어? 불안정해. 엄청 불안정해. 알겠니? 엄청 불안정하지. 왜 엄청나게 불안정해? 그렇지. 안정의 조건이 뭐야? 안정의 조건. 안정의 조건이 뭐야? 안정의 조건. 그렇지. 최일각의 전자를 다 채워라야.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비활성 기체와 같은 형태의 전자 배치를 가지라는 거야.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얘는 비활성 기체하고 같은 전자 배치하고 택도 없지. 그러니까 얘는 안정해, 불안정해? 불안정한 거야. 그래서 리튬 원자는 매우 불안정하다. 그러면 얘는 매우 불안정하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어? 안정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 자, 이제 여기가 답이야. 어떻게 안정해지려고 노력해야 돼? 두 개, 하나 있지. 그럼 비활성 기체 누구랑 같은 전자 배치가 되면 좋겠어? 아까 리튬, 비활성 기체 누구 있어? 헬륨, 네온, 아르곤 중에 누구랑 비슷한 모양이 되겠어? 그 헬륨처럼 되면 되겠지. 요 전자 하나를 뭐 해주면 되겠어? 그렇지. 잃어버리면 되겠지. 이렇게. 야, 나 안정해지려고 전자 하나를 잃어버릴게. 야, 전자 나가. 전자 나가. 전자 하나 잃어버릴게. 그래서 리튬은 그 어떤 새끼랑 만나도 전자를 잃으려고 하는 거야. 리튬은 그 누구랑 만나도 전자를 몇 개만 잃어버리면 돼. 하나를 잃어버리면 돼. 됐어요? 그래서 리튬은 잘 봐. 너네 중학교 때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외운 친구들이 있어서, 알겠니? 왜? 외운 애들이 있어서 원리를 가르쳐 줄게. 왜 웃어? 뭐 이상하지? 그래? 알아. 됐니? 됐어? 리튬이 어떻게 돼야 돼? 전자 하나를 잃었지? 그거 어떻게 표현해야 돼? 자, 리튬이 전자 하나를 잃었어. 어떻게 쓰는지 봐. 어떻게 쓰지? 리튬에서 전자 하나를 잃었어. 뺄셈. 빼기야, 빼기. 덧셈, 뺄셈, 뺄셈. 전자는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 그래서 리튬에서 전자 하나를 뺐어. 그리고 난 다음에 요 화살표가 뭐야? 화학식에서 아주 기초부터 가르치는 거야.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야 돼. 그래서 리튬이 전자 하나를 잃었지. 뺐지.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양성자 몇 개? 3개. 요 전자 하나 날아가 버렸어. 그럼 뭐 남았어? 양성자가 하나 더 많지.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 리튬 양성자가 하나 더 많아.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오른쪽에다 양성자가 하나 더 많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얘 이름을 뭐라 부르지? 자, 원자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 왜 원자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 원자는 무조건 전기적으로 뭐일 것? 중성일 것. 근데 얘는 양성자 3개, 전자 2개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야 돼? 원자야, 원자가 아니야. 원자란 칭호를 잃어버려야 되겠지. 그러면 얘 이름이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이온이라고 하는 거야. 이온된 거야. 그래서 요거 읽어봐. 리튬, 양이 한자잖아. 한자, 양, 한자. 플러스가 영어, 한자가 양, 한글로 더하기. 그렇지. 그래서 리튬 더하기 이온. 좀 이상하다. 리튬 플러스 이온, 리튬 양 이온 다 되는 거야. 그래서 리튬 플러스 이온, 리튬 양이온, 리튬 더하기 이온 이렇게 쓰는 거야. 그리고 양성자가 몇 개 많아?
하나 더 많지. 그러니까 뭐라고 읽어 이거? 하나 더 많은 거 일가 그러는 거야. 니튬 일가 양이온 그러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읽을 때 뭐라고 읽어? 니튬 양이온이라고 읽는 거야. 니튬 양이온, 니튬 양이온, 니튬 양이온. 니튬 몇 가 이온 되는 거야? 일가. 잘 들어.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한다니까. 이렇게 된 거야. 어마무시하지? 알겠어? 진짜 엄청난 일이라니까? 내 말이, 너 표정이 왜 그래? 왜? 안 들렸어? 혹시 영상으로 듣는 친구들은 마이크 나갔는 줄 알았는데 마음의 소리로 듣는 거야 이런 것들은. 마음의 소리 안 갔어? 아, 영상으로는 안 갈 수 있겠다. 여기 있는 애들은 다 들었어. 알겠니? 네, 됐어? 엄청난 거야. 그래서 지구에는 니튬이 있겠어? 니튬 이온이 있겠어? 니튬 이온이 있는 거야. 지구에는 니튬이 존재할 수 없어. 니튬은 너무 불안정하다고. 그러니까 지구가 46억 년 전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혹시 니튬이 있었을지도 몰라. 알겠니? 근데 이 새끼는 안정해, 불안정해? 불안정하지. 그래서 지구에는 니튬이 없어. 니튬 뭐가 있는 거야? 이온으로 존재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건 조금 이따 더 할게. 여기서 매직이 있어서 그래. 정말 중요한 거 있어. 화학식 쓰는 법을 가르쳐 줄 거야. 중학교 때 이 화학식 쓰는 걸 잘못 배워가지고 너희들이 외우거나 해서 봐. 쌤 봐. 니튬 잘 봐. 전자 하나를 뺐지. 그래서 니튬 이온 됐지. 이런 화학식은 존재하지 않아. 왜 이런 화학식은 존재하지 않느냐? 화학식은 덧셈과 뺄셈으로 쓰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야? 복잡해. 어쩔 땐 덧셈, 어쩔 땐 뺄셈. 복잡하지? 그래서 아주 예전에 화학자들이 모여서 식을 쓰는데 어쩔 땐 덧셈을 쓰고 어쩔 땐 뺄셈을 쓰니까 야 복잡해. 하나로 통일하자 라고 약속을 해서 모든 화학식은 다 뭘로 통일돼야 돼? 덧셈으로 표현되는 거야. 덧셈으로만. 무조건 덧셈으로만 쓰기로 약속된 거야. 이건 니튬에서 전자 하나를 빼서 니튬 양이온 됐다 이런 거 못하는 거야. 이 뺄셈을 덧셈으로 만들어야 돼. 그럼 이 뺄셈을 덧셈으로 어떻게 만들어? 이게 화살표가 수학의 이꼬르랑 똑같은 거야. 이꼬르. 이꼬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얘를 덧셈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제 알지? 자, 눈치 빠른 친구도 알았지 이제? 됐어? 어떤 거야? 어떻게 하면 돼? 그래, 전자를 옮기면 돼. 역시 종교 1등은 다르지? 얘가 넘어가면 되는 거야. 넘어가면 되지. 요 전자를 뺄 셈인데 요거 그대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면 돼? 잘 봐. 니튬 양이온 된다. 니튬 양이온 된다. 더하기 전자. 요렇게 쓰는 거지. 위의식과 아래식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얘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 니튬이 전자를 잃어서 니튬 양이온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선생님 덧셈인데요. 아, 결론은 여기서 빼서 그런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니튬은 몇 가 양이온으로 존재해? 1가 양이온 존재해. 어떤 멍청한 소리 하면 안 되겠지. 그럼 선생님 니튬은 2가 양이온도 있나요? 니튬이 2가 양이온이 있겠어 없겠어? 야 여기서 전자 하나 더 나가. 그럼 몇 개 남아? 하나 남지. 그럼 첫 번째 껍질에 전자 하나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 다시 겁나 불안정해지지. 그러니까 지구상에 니튬 2가 양이온이라는 건 존재 불가능해. 불가능해. 니튬 3가는 무슨 미친 소리야. 그럼 니튬 음이온은요 선생님? 니튬 음이온, 니튬 음이온. 잘 봐. 여기 첫 번째 껍질에 2개인데 여기 하나 있어. 그럼 니튬 음이온이 되려면 여기서 외부에서 전자가 들어와야 되겠지. 그럼 전자가 들어오면 안정해져, 불안정해져? 더 불안정해지겠지 지금. 알겠니? 누구랑 비슷해져야 돼? 비활성 기체와 전자 배치가 비슷해져야 되는데 전자를 내가 받아버리면 더 불안정해지겠지. 그럼 니튬은 음이온이 있겠어 없겠어? 없어. 그래서 니튬은 온리 몇 가 양이온만 존재해. 1가 양이온만 존재하는 거야. 이걸 중학교 때 뭐하라고 했어? 이런 설명 없이 그냥 외우라고 하셨을 거야, 학교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생으로 외웠던 거야. 이제 고등학생이 됐으니까 원리를 아는 거지. 됐어요? 니튬 자네. 자나? 니튬 1가 양이온이 되는 거야. 됐어요? 나트륨은 더워. 벗어.
됐어? 나트륨 어떻게 돼? 28 하나지. 그럼 나트륨도 어떻게 돼야 되겠어? 요거 하나를 버려야 되겠지. 그럼 뭐와 같은 전자 배치가 되겠어? 28이니까 누구랑 같은 전자 배치가 됐어? 아까 10번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됐지. 그러면 10번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됐으니 안정해져, 불안정해져? 그렇죠. 엄청 안정해지겠지. 그러면 나트륨은 양성자 11개인데 전자가 10개니까 나트륨도 됐니? 더하기로 만들기 위해서 넘기고 전자 하나를 잃었다 표현하는 거야. 덧셈이지만 잃었다 표현하는 거야. 잃었다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나트륨은 전자 하나 잃어. 나트륨은 전자 하나 잃어. 나트륨은 전자 하나 잃어. 안정화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칼륨은 288 하나. 오, 칼륨도 전자 몇 개 잃어야 돼? 칼륨도 전자 몇 개 잃어야 돼? 칼륨도 전자 하나 잃어야 돼. 그래서 칼륨도 전자를 하나 잃어서 안정화됐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 이 일족 원소들은 모두 전자를 몇 개 잃어야 되겠어? 하나를 잃어야 돼. 그 누구를 만나도 전자를 몇 개 잃고 싶은 거야? 하나를 잃고 싶은 거야. 근데 봐라. 우리 여기 조금 더 간다. 이 조개 제일 많이 하는 거 마그네슘 있어. 마그네슘 몇 번? 칼슘 있어. 20번. 자, 봐. 마그네슘 합니다. 12번.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2개. 얘가 마그네슘이야. 됐어요? 그럼 마그네슘은 전자 몇 개 잃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2개 잃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그 누구를 만나도 마그네슘은 전자 2개를 잃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전자 2개 잃어줘. 그런 거야. 그럼 마그네슘은 몇 가 이온으로만 존재하겠어? 몇 가 이온으로만? 그렇지. 2가 이온으로만 존재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1가고 어떤 애들은 2가인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겁나 중요하지. 이 족이 무엇을 결정해? 내가 어이구, 으쌰, 벗거나 나가거나 선택해. 마그네슘 몇 가 이온이야? 2가 이온이지. 전자 몇 개 잃어? 2개 잃지. 얘는 전자 몇 개 잃어? 하나 잃지. 그러면 전자를 잃고 하나 잃고 2개 잃어. 하나 잃고 2개 잃고. 물론 옆에 있는 놈은 3개 잃는 놈도 있겠지. 됐니?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그것을 화학적 성질이라 그래. 그래서 화학적 성질은 누가 결정하는 거야? 주기율표의 세로줄이 결정하는 거야. 세로줄. 그래서 이 족이 가장 중요한 거야. 요 족. 이 족이 뭘 결정한다고? 모든 원자의 뭘 결정해? 화학적 뭘 결정해? 성질을 얘가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화학적 성질은 누가 결정하는 거야? 족이 결정하는 거야. 화학적 성질은 누가 결정하는 거야? 족이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같은 족 원소는 성질이 모두 비슷하다 그러는 거야. 같진 않아. 알겠니? 화학적 성질은 같은 족 원소는 성질이 모두 어떻더라? 비슷하다 그러는 거야. 족 그러는 거야. 족. 알겠니? 족. 화학적 성질은 모두 어떻다고? 비슷한 거. 그걸 무슨 족? 같은 족 그래. 물론 한자로 쓰면 동족이라 그래. 같을 동자를 써서. 됐니? 자, 족은 무슨 뜻이야? 한자인데 가족이란 뜻이야. 영어로 하면 무슨 뜻이야? 패밀리라는 뜻이야. 그래서 같은 족 원소는 같은 가족, 같은 패밀리란 말이야. 왜? 성질이 모두 비슷하단 말이야.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그래서 일족 원소의 특징 씁니다. 자, 봐. 얘네들은 전자 몇 개 잃어야 돼? 2개. 얘네들은 전자 몇 개 잃어야 돼? 2개. 그럼 얘네들은 전자 몇 개만 잃으면 돼? 하나만 잃겠지. 잘 봐. 이 일족 원소의 가장 큰 특징은 뭐가 있어 그러면? 반응성이 짱커. 왜? 전자를 몇 개만 잃으면 되니까. 하나만 잃으면 되잖아. 그래서 얘네들 이제 이름 씁니다. 일족 원소를 알칼리 금속이라 그래. 그래서 이 알칼리 금속의 가장 큰 특징은 뭐가 있겠어? 반응성이 크다는 거야. 하나만 잃으면 되잖아. 하나만 잃으면 되잖아. 하나만 잃으면 되잖아. 그래서 반응성이 가장 큰 금속은 누구야? 알칼리 금속이야. 자, 이제 봐.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알칼리 금속 중에서도 리튬, 나트륨, 칼륨 누가 반응성이 크겠어? 요거 암기상이야. 됐니? 근데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알아. 우린 다 알지만. 그걸 뭘 외워. 이 전자 하나 나가는 거.
이 전자 하나 나가는 거. 이 전자 하나 나가는 거. 자, 누가 전자가 잘 나가? 칼륨. 왜 칼륨이 전자가 잘 나가? 전자가 나가려면 이 안에 전자들이지. 이 전자와 전자 사이에 무슨 역이 좀 필요해? 청력에 의해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18개가 하나를 밀지만 얘는 2개가 하나를 밀지. 전자가 잘 안 나가. 얘는 전자가 어떻게 해야 돼? 엄청 잘 나가. 그래서 알칼리 금속은 반응성이 매우 크지. 근데 같은 알칼리 금속 중에서는 누가 더 커? 물어보면 누가 더 크다 해야 돼? 칼륨의 반응성은 나트륨보다 큽니다. 나트륨의 반응성은 리튬보다 큽니다. 라고 하는 거란다. 알겠어요? 그래서 일족 원소를 우리 뭐라 한다고? 알칼리 금속 그러는 거야. 물론 알칼리 금속 할 때 누구는 빼야 돼? 수소는 빼야 돼. 수소는 빼야 돼. 원래 수소는 원래 수소야. 원래 수소는 요 위치가 아니야. 원래는 다른 곳에 있었어. 이렇게. 됐니? 다른 곳에 있었는데 주기율표를 만들다 보니까 여기의 위치가 미관상 좋을 것 같아서 갖다 붙여놓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일족 원소에는 수소가 포함돼 안 돼? 포함돼. 알겠니? 같은 포함은 되는 거야. 일족 원소에 있으니까. 근데 비슷한 성질은 가져 안 가져? 안 갖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뭐 한 거야? 마치 우리 가족으로 들어온 입양아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입양돼서 누가 오면 우리 가족이 아니야. 우리 가족이야. 입양한데 왜 우리 가족이 아니겠어? 입양아도 우리 가족이고 같이 잘 살았지. 근데 우리 가족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질은 나타나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수소는 몇 족 원소다? 그럼 몇 족 원소라 그래야 돼? 일족 원소 맞아. 하지만 알칼리 금속이 가지고 있는 성질은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어? 이제 알칼리 금속 일족 원소. 아, 뭔지 알겠지? 이해 갔습니까? 너무 중요한 걸 배우는 거야. 지금 뭘 배우는 거야? 주기율표 배우는 거야. 주기율표는 같은 족 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뭐다? 비슷하다고. 그거를 같은 족 원소는 성질이 모두 비슷한데 그 같은 족을 다 해볼 수가 없으니까 가장 양 끝에 있는 알칼리 금속 일족 원소를 배워본 거야. 됐어요? 자, 그래서 일족 원소와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이렇게 있는 거야. 반응성이 어마무시하게 크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외울 거 나오네. 시험에 나와서 이렇게 나와. 어쩔 수 없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 외워야 되니까. 그럼 알칼리 금속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외우겠습니다. 금속이지. 우리 전 시간에 금속의 특성 배웠지. 금속이잖아. 그러니까 고체야. 금속이지. 금속은 상온에서 은백색의 광택을 띠지. 자, 알칼리 금속의 아주 독특한 물리적인 특징이야. 이건 아주 독특한 물리적인 특징이야. 뭐야? 밀도가 매우 작아. 근데 그냥 작은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로 작아? 물에 떠. 밀도가 물보다 작아. 알겠니? 그래서 잘 봐. 요거 좀 외우자. 그래서 알칼리 금속을 물에다 던져. 물에다 던진다. 뭐 던질까? 나트륨을 던질게. 그럼 나트륨을 딱 던지지. 물에 떠. 물에 뜬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야. 물과 뭐해? 반응해. 물과 반응한다. 우리 신호 죽네 오늘. 물과 반응한다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야. 물과 반응해서 어떻게 해야 돼? 전자 하나를 잃어야 되겠지. 여기서 중요한 말이야. 전자 하나를 주는데 잘 봐. 됐니? 주영아. 선생님이 전자 줄게. 너 가져 전자. 그래. 이것도 전자 준 거지. 주영아 전자 줄게. 받아. 이것도 전자 준 거지. 잘 봐. 야 주영아 전자 줄게. 받아. 이것도 전자 준 거지. 무슨 차이가 나? 준다 표현했지만 내가 이걸 내가 있는 힘껏 집어 던져주면 선생님 바로 앞에 있는데 어떻게 되겠어? 그지? 뭔가 문제가 생기겠지? 봐. 알칼리 금속 중에서 나트륨이 얼마나 반응성이 커서 이 물한테 전자를 주지? 어느 속도로 줘? 거의 빛의 속도로 전자를 줘. 그럼 전자를 빛의 속도로 주면 물은 전자를 받은 거야? 폭발하는 거야? 폭발해버리는 거야. 너무 빨리 주니까. 그래서 알칼리 금속을 물에다 집어넣으면 뭐한다? 폭발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폭발하면서 요걸 외울 거야. 그래서 알칼리 금속은 물과 반응하는데 물 위에 뜨지?
떠서 반응하면 뭐가 나타나? 붉고 색을 띠는 거야, 마치. 됐니? 마치 불에다 집어든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외웁니다. 아, 얘네들 물에 들어가면 붉고 색을 띱니다. 근데 중학교 때 다 외웠겠네. 니트륨 무슨 색? 그렇지, 붉은색. 됐니? 나트륨 무슨 색? 노란색. 됐니? 칼륨 무슨 색? 보라색. 이렇게. 그래서 알칼리 금속은 물에다 집어넣으면 폭발적으로 반응하면서 무슨 색을 띈다? 붉고 색을 띄어요. 알겠니? 붉고 색을 쓰듯이. 그럼 여기서 누가 더 폭발적으로 반응하겠어? 그렇지, 칼륨이잖아. 아까 반응성 누가 더 크다 그랬어? 칼륨이지. 그래서 칼륨으로 실험실을 실험 안 해. 왜? 위험하잖아. 위험하잖아. 그래서 주로 실험해서 하는 거 뭐야? 가장 반응성이 작은 건 누구야? 그렇지, 리튬으로 실험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면 이거 실험한다. 알겠니? 학교에 가서 실험한단 말이야. 6명씩 모여갖고 조를 짜서 비커에다 주고, 그랬더니 알칼리 금속을 선생님들이 나눠줄 거야. 얼마나? 그럼 쌀알 반쪽만하게 나눠줄 거야. 그것도 큰 거야. 쌀알 반쪽만한 것도. 알겠니? 쌀알 반쪽만한 걸 줄 거라고. 주로 누굴 줄 거야? 리튬을 줄 거라고. 그럼 리튬을 주면 알칼리 금속 중에서 가장 반응성이 작으니까 폭발하지는 않고 불꽃이 탁탁탁탁탁탁탁 튈 거란 말이야. 탁탁탁탁 튀는 정도 될 거란 말이야. 칼륨 주면 큰일 나겠니? 실험실 터져. 알겠어요? 그래서 알칼리 금속은 밀도가 물보다 작아서 물에 뜨고 물과 화학 반응해서 불꽃 반응색을 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두 번째. 알칼리 금속은 물러 터졌어요. 무르다라는 거야. 무르다 무슨 뜻이야? 강도가 매우 약하다는 거야. 그래서 알칼리 금속은 뭘로 찢어도 돼? 그렇지. 손톱으로 찢어도 찢어져. 알칼리 금속은 금속인데 내 손톱으로 찢어도 찢어진다? 손톱으로 찢어 그냥 쭉쭉쭉. 되게 독특하지? 금속인데 물러. 그래서 실험실에서 쓸 때는 뭘로 자르냐면 나무 칼 있지? 나무로 된 칼로 잘라. 나무 칼로. 금속 칼을 안 써. 나중에 배우는데 금속과 금속은 어떤 문제가 좀 생겨서 나무 칼로 잘라 쓴다. 이런 것들은 이제 물리적 성질이야. 그럼 이제 요거 화학적 성질인데 요거 조금 외워야 돼서 화학식 씁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썼어. 알칼리 금속은 뭐와 반응한다 그랬지? 물과 반응하는데 그건 화학적 반응이지. 어떻게 쓰는지 봐. 알칼리 금속 중에 나트륨이야. 나트륨이. 자, 합니다. 뭐랑 반응한다고? 물과 반응한다. 물 화학식 어떻게 돼야 돼? H2O라고 씁니다. 그럼 물과 폭발적으로 반응하지? 그러면 어떻게 화학식이 써지냐면 이렇게 써져. NaOH라는 게 만들어져. NaOH 혹시 읽을 줄 알아? OH 읽을 때 나중에 다 알려줄게. 오늘은 그냥 넘어갈 거야. OH 읽을 때 뭐라 읽어? 수산화라고 읽어. 수산화. 항상 나중에 배울 거야. 읽을 때, 화합물을 읽을 땐 양이온이 있고 음이온이 있는데 음이온 먼저 쓰는 거야. 음이온 먼저 읽는 거야. 항상 음이온 먼저 읽어. 그래서 OH가 음이온인데 이게 뭐라고? 수산화. NA가 뭐라고? 나트륨. 그럼 이름은 수산화 나트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알칼리 금속 나트륨은 물에 녹아 수산화 나트륨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이것도 아직 못 배웠어. 물질은 산성과 염기성과 중성이 있는데 이렇게 돼 수산화 나트륨이 되면 염기성이라는 성질을 떼어. 염기성이라는 성질을 떠. 됐어요? 그러니까 물질은 산성과 중성과 염기성이 세 가지의 성질이 있어. 근데 순수한 물은 중성이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는 모든 액체들은 대부분 중성인데 알칼리가 물에 녹으면 무슨 성이 되는 거야? 염기성 용액이 돼. 알겠니? 지금은 그냥 외워주세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야. 뭐가 발생해? 수소기체가 발생해. 수소. 엄청 위험한 거야. 그래서 알칼리 금속은 물에 녹아 무슨 기체 발생한다고? 수소기체. 그래서 위험한 거야. 니네 수소기체 왜 위험해? 그렇지. 수소는 지금 무슨 특징이 있지? 폭발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수소기체가 나타나면 뻥하고 터져버리는 거야. 엄청 위험한 거야. 알겠니? 그래서 알칼리 금속은 물과 반응해서 뭐 한다고? 염기성이 되고 알칼리 금속은 무슨 기체가 발생한다고? 수소기체. 칼륨은 똑같은 거야. 화학식 쓰는 방법은. 물과 반응하면 뭐 되겠어? K
OH 수산화칼륨이 되고 수소기체가 발생하더라고. 리튬은 똑같이 물과 반응해서 수산화 리튬 되고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실험실 있지, 실험실. 실험실에서 내가 수소를 모집하고 싶어, 포집하고 싶어. 내가 수소를 좀 얻고 싶을 때 알칼리 금속을 떨어뜨린 거야, 물에다가. 그러면 보글보글보글 기체가 발생하겠지. 그걸 모아. 알겠니? 그걸 모으면 그 기체가 뭐가 돼야 돼? 수소기체가 됩니다. 이해됐니? 알칼리 금속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화학식 하나 더 쓸게. 알칼리 금속은 워낙 반응을 잘하지. 그래서 누구랑도 반응을 겁나 잘해? 산소랑도 짱 반응을 잘해. 알겠니?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 나트륨이야. 얘를 나트륨으로 들어주는 것뿐이야. 산소는 화학식으로 뭐 쓰지? O2 이렇게. 그래서 산소랑 나트륨은 엄청 반응을 잘해. 아까 우리 선생님 그랬지? 나트륨 무슨 색깔이야? 금속이니까. 그렇지. 은백색이야. 은백색. 은백색. 됐니? 금속은 다 은백색이지. 저 시간에 금속은 다 은백색이라고 배웠어. 뭐 빼고 뭐 빼고. 구리하고 금 빼고는 다 은백색이야. 알겠니? 그런데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하면 어떻게 돼? 그렇지. 얘하고 반응해서 금속 나트륨이 녹이 슬어버려. 그럼 녹이 슬면 화학식은 어떻게 되냐면 Na2O가 되는 거야. Na2O가 되는 거야. 화학식 이따 쓰는 법 가르쳐 줄 거야. Na2O가 되는 거란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갔니? 얘 읽어봐. 뭐라 읽어 이거? 산화 나트륨. 산소와 반응된 나트륨, 산화 나트륨. 요 무슨 색 되는 거야? 요거 무슨 색이냐면 요거 무슨 색이야? 이거 무슨 색? 회백색이 되는 거야. 회백색. 아주 짙은 회색이 바뀌어버려. 여러분들 책상 색깔이 회색이야 지금. 그래서 은백색이 산소랑 반응하면 뭐 되는 거야? 회백색이 되는 거야. 회백색이 되는 거야. 이게 알칼리 금속의 특징이야. 그래서 알칼리 금속은 좀 특징을 암기합시다. 자, 첫 번째 외운 거 뭐야? 알칼리 금속이 뭐야? 일족 원소의 금속 원소. 일족의 금속 원소. 수소 뺀 나머지 일족. 알칼리 금속은 어떤 특징이 있어? 반응성이 어마무시하게 커. 얼마나 반응성이 커? 물과 폭발적으로 반응해. 알겠니? 반응성이 얼마나 크면 물과 폭발적으로 반응한다고. 그리고 폭발적으로 반응한 다음에 그 수용액은 뭐가 돼야 돼? 염기성이 되고 기체가 하나 발생하는데 수소기체야. 그랬더니 알칼리 금속은 반응성이 너무 커서 공기 중에서 누구랑 반응해버려? 산소랑 반응해버리는 거야. 산소랑 반응해서 뭐 돼버려? 녹슨 알칼리 금속이 되는 거야. 산화 알칼리, 산화 나트륨. 그래서 짙은 회색으로 도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이 알칼리 금속이야.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시험에. 너네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게 얘야. 그래서 요거 있지, 요 그림. 요 그림이 뭐야? 알칼리 금속에 보관 없다 해. 그게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거야. 알칼리 금속에 보관 어떨까? 알칼리 금속 보관 없다 하면 돼. 물과 반응하지. 산소랑도 반응하지. 그러니까 어디다 보관해야 되겠어? 물도 없고 산소도 없어야 돼. 그래서 진공에다 보관하면 제일 좋긴 하겠지만 비싸, 진공 만들기가. 어디다 보관하면 좋겠어? 그래서 석유 속에 보관하는 거야. 석유야, 석유. 됐니? 그래서 석유 속에다 보관하는 거야. 석유나 또는 뭐라고? 액체 파라핀. 액체 파라핀이 뭐야? 액체 파라핀 혹시 아냐? 양초, 양초. 액체로 된 양초 있어. 그 양초 속에는 물이 없어. 뭣도 없어. 그렇지. 공기 중에 산소도 없어. 액체 파라핀 속에는. 그래서 산소와 물이 없는 곳에다 보관하는 거야. 여러분들 대학 가면 실험실 같은 데 간단 말이야. 공대 같은 데 가면. 알겠니? 실험실 같은 데 들어가잖아. 그럼 어떻게 돼? 웬 액체에 금속들이 담겨 있는 거야. 그럼 또 거기서 또 잘난 척 한다고 어머니 선배님 왜 금속을 물에다 담궈 놓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바로 아웃이야. 알겠니? 쪽팔린 거야. 알겠니? 그래서 액체 안에 금속이 들어가 있어. 그럼 저 액체는 아마 석유일 것이고 그 안에 금속은 알칼리 금속일 거야. 알칼리 금속. 알겠습니까? 우리 문 좀 열어주세요. 자, 갑시다. 일족 원소였습니다. 그래서 일족 원소 알칼리 금속의 특징을 쓰세요. 다음 시간에 오면 아마 시험 보고 그럴 거야. 알겠니? 조 교수님들이 너희들 시험 보고 거란 말이야. 그럼 뭐 나오겠어?
알카리 금속의 특징을 쓰시오. 뭐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올 거야. 거기에다가 쓰면 되겠죠. 아까 필기했을지 모르겠는데 알카리 금속이 물과 반응했을 때 화학식도 쓸 줄 알아야 돼. 알카리 금속이 산소랑 반응했을 때 화학식도 쓸 줄 알아야 돼. 화학을 배울 때는 화학식 정도는 쓸 줄 알아야 돼. 됐어요? 자, 갑시다. 이번에는 반대야. 이번에는 알카리 금속이 일쪽에 있다면 가장 그 반대편에 있는 애들도 보자. 얘네들의 이름을 뭐라 그래? 할로젠이라고 하는 거야. 얘네들의 이름을 뭐라 한다고? 할로젠 그러는 거야. 할로젠. 할로젠이 누구야? 17조 원소. 할로젠이 누구라고? 17조 원소야. 그럼 뭐 하겠어? 그치? 또 그려보면 되지 뭐. 그러니까 주기율표는 그냥 그려보면 돼. 원자 모형을 알면 굳이 뭐 설명할 필요 없어. 외울 필요도 없는 거야. 아, 할로젠. 원자번호 누구? 9번. 아, 원자번호 9번에 누구 있어? 프로린 2. 프로린 9번이니까 7. 아, 네가 프로린이겠구나 라는 거지. 됐습니까? 또 뭐 있어? 그 프로린 밑에 몇 번 있어? 염소 17번.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8개, 세 번째 껍질에 몇 개? 7개. 이게 염소야. 이게 염소. 됐니? 됐어? 브롬도 그릴까 말까 지금 잠깐 고민했어. 35번이야. 브롬 35번, 35. 양성자 35개. 35개. 하나, 2, 8. 그럼 몇 개야, 지금? 18개잖아. 18개. 그럼 또 몇 개 더 가야 돼? 17개 더 가야 되겠지. 35번이 되려면. 그래서 17개.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됐어요? 그럼 얘네들은 안정해, 불안정해? 불안정하잖아. 그럼 얘네들은 뭐 되고 싶은 거야? 그렇지. 얘들도 안정화되고 싶은 거지. 그럼 얘네들은 알카리와 다르게 어이구 힘들다. 알카리와 다르게 전자를 잃어야 되겠어? 전자를 얻어야 되겠어? 얻어야 되겠지. 그래서 할로젠은 알카리하고 다 반대되는 성질이 나오겠지. 알카리는 전자를 잃어서 안정화되는 거잖아. 할로젠은 전자를 얻어서 안정화돼야 되겠지. 됐어요? 35번 그러니까 좀 힘들다. 그냥 치우자. 35번. 자, 봐. 그러면 우와. 자, 갑니다. 프로린. 어떻게 해야 돼? 전자 하나를 얻어야 되겠지. 들어와. 이렇게. 그래서 프로린은 잘 봐. 덧셈인가 뺄셈인가? 전자 하나를 뭐 해야 돼? 얻어야 되잖아. 그대로 덧셈이네. 그지? 그러니까 얘는 아까 이 꼴을 넘어갈 리가 없지. 그래서 그대로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프로로 뭐라고? 음이온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염소는? 그렇지. 2, 8, 7이지. 그럼 얘 또한 전자 하나를 뭐 해야 되겠어? 얻어와야 되겠지. 2, 8, 7, 2, 8, 8 내야 되겠네. 그러면 염소도 여기다 쓸게. 염소도 전자 하나를 얻으니까 그대로 덧셈. 그리고 염화, 이온 이렇게 그런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보통은 봐봐. 양이온들은 Na 플러스 그럼 뭐라 이거? 그 나트륨, 양이온, 나트륨 이온 그냥 이름을 읽지. 근데 보통 음이온들은 뭐라 읽어? 그렇지. 프로린, 화라고 해. 화. 다른 물질하고 잘 결합한 화합물을 만든다 그래서 프로르 음이온이라고 그러지 않고 프로르 화 음이온. 아니 프로르 화 이온 그런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할로젠은 전자를 얻어야 안정화되는 거야. 할로젠은 전자를 잃어야 안정화되는 거야. 얻어야 안정화되는 거야. 얻어야 안정화되는 거야. 알카리 금속을 배우면 할로젠은 그대로 반대만 하면 되잖아. 됐어요? 그래서 음이온 되는 놈들은 전자 얻어서 안정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음이온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야? 음이온이라는 말이 전자를 얻어서 안정화되는 거야. 양이온이라는 놈들은 뭐하는 놈들이야? 전자를 잃어서 안정화되는 거야. 어떤 애들은 전자를 얻어야 되고 어떤 애들은 전자를 잃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성질이 다른 거야. 안정화되는 성격이 다른 거야. 원자 생긴 모양에 따라서. 내 말 이해 갔어요?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산소, 염소. 누가 더 빠르게 안정화되겠어? 누가 더 빨리 안정화되겠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누가 더 반응성이 크겠어? 이렇게 하는 거야. 누가 더 반응성이 크겠어? 누가 더 빨리 반응성이 커? 누가 더 반응성이 클까? 누가 더 반응성이 클까요? 누가 반응성이 크겠어? 왜 서로 왜? 의견 조율을 했어? 그래? 자, 누가 맞췄어? 누가? 리용 누가 더 빨리 안정화되겠어? 프로린?
네 이름 주는가? 너는 누가 더 빨리 안정화 되겠어? 염소? 두 놈이 싸우네. 프로, 한 놈은 프로라 그러고 한 놈은 염소라 그러고 있어. 됐니? 자다 깼는데 누가 더 빨리 안정화 되겠어? 플로린! 주영아, 누가 더 빨리 안정화 되겠어? 플로린. 왜 그래? 여기서 전자 하나를 받으려니 이 안쪽에 있는 17개가 무슨 역이야? 청력으로 밀어내겠지. 근데 여기서 하나 받으려니 들어오는 놈이 몇 개야? 9개밖에 없지? 그러니까 들어가기가 이쪽이 더 쉬운 거야. 알겠니? 그래서 할로젠은 프로린의 반응성이 염소보다 큰 거야. 물론 내가 아까 안 적었지만 브로민의 반응성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 됐니? 염소보다 더 작아야 되겠지. 프로린도 없고. 물론 아이오딘도 있는데 내가 안 그린 거야. 이 새끼는 53번이야. 53번 그려달라 죽여버린 나겠니? 예, 저 53까지 못 가겠니? 얘도 뭐야? 이렇게 되는. 그럼 반응성 누가 더 크겠어? 프로린이 제일 크고. 아이오딘은 반응성이 매우 약한 편이야. 알겠니? 전자 하나 받기가 매우 어렵겠지. 그 안에 전자가 53개나 들어있는데. 내 말 이해 갔어요? 그래서 할로젠은 전자 하나를 얻어서 안정화되는 거야. 근데 그 할로젠 중에서도 플로린의 반응성이 아이오딘의 반응성에 비해서 월등히 크다 그런다고. 그걸 조금 더 고급진 말로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뭐라고? 원자 번호가 뭘수록 작을수록 반응성이 크다. 그렇지. 알칼리는 조금 더 고급스럽게 어떻게 해야 돼서 아까 누가 반응성이 더 컸어? 칼륨의 반응성이 더 컸지. 그래서 알칼리를 시험 문제 낼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알칼리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원리는 다 했어. 알칼리, 할로겐.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온되는 이유는 뭐가 되는 거야? 안정해지려고. 안정해진다는 전제 조건은 뭐야?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기 위해서. 내 말 이해 갔죠? 무슨 말 이해 갔어요? 이렇게 이해가 가겠죠. 이해됐죠? 자, 할로젠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할로젠의 특징 알아봐야 되겠죠? 네, 할로젠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할로젠이 누군지 알았으니까 할로젠의 특징 보겠습니다. 프로린, 염소는 상온에서 뭐야? 기체야. 됐어요? 상온에서 기체라는 건 무슨 뜻이야? 우리가 사는 온도를 상온이라 그래. 실온은 무슨 뜻이냐면 실내 온도라 그래. 그러니까 상온, 실온 우리는 구별하지 않고 그냥 써. 상온은 상자가 무슨 상자야? 한자로 윗상자야 라고 하면 안 돼. 무슨 상온이 높은 데 있는 거야? 아니다. 상자는 항상 상자야. 평균. 알겠니? 평균을 의미하는 상자야. 실온은 뭐야? 실내 온도. 인간이 사는 실내 온도 대충.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프로린이나 염소를 보면 상온, 인간이 사는 온도에서 기체로 보일 거예요. 브로민은 무슨 상태로 존재해? 액체로 존재하는데 얘가 좀 독특해. 아이오딘은 무슨 상태로 존재해?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하는 거야. 근데 고체로 존재하는데 얘가 승화성 물질이야. 여러분들 승화성 물질이 뭐야? 그렇지, 고체야. 고체 덩어리인데 얘가 뭘로 날아가? 그치, 기체로 날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승화성 물질 2개가 있어. 우리 책에서는 뭐하고 뭐 있어? 그렇지, 드라이 아이스하고 아이오딘하고.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드라이 아이스 뭔지 알지? 그 승화성 물질이듯이 아이오딘도 승화성 물질이 되겠습니다. 이해 갔어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자, 갑니다. 그 다음에 할로젠은 독특한 성질을 띠죠. 독특한 색을 띠어요. 자체 색깔을 띠는 거야. 아까 알칼리는 불꽃 반응 색을 띠었지. 또는 물에다 집어넣었을 때 색깔을 띠었지. 근데 할로젠은 자체 색깔이 떠. 알겠니? 그래서 프로린, 염소, 옅은 노란색, 노란색. 이거 어떤 책을 봤는데 이걸 담황색이라고도 써있는 책이 있었어. 담황. 얘는 뭐야? 황색 이렇게 쓰기도 하더라. 됐어요?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요즘은 한글화 작업을 해서 옅은 노란색, 노란색이라는 말 표현을 쓰는단다. 알겠니? 그 다음에 브로민은 적갈색. 적갈색이라는 건데 갈색인데 조금 진한 갈색을 말해. 그 다음에 얘는 뭐야? 보라색 이렇게 됩니다. 예, 됐어요? 할로젠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 자체 색깔을 띄어. 그래서 여러분들 색깔을 띄우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책에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그래서 노란색, 브로민, 적갈색, 아이오딘, 보라색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자체 색을 띠는 거야. 이건 뭐 책엔 나오지 않지만
할로젠은 전부 다 독성이 있어. 할로젠 자체가 다 독성이 있단다. 알겠니? 특히 여러분들 가장 무서운 거 뭐 있어? 염소. 염소 기체는 아주 맹독성. 인간이 마시면 죽어. 알겠니?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어떤 민족을 학살할 때 썼던 기체가 있어. 알겠니? 그게 염소 기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할로젠이었습니다. 자, 이제 할로젠에 잘 봐. 화학적 성질 할 건데 이거 외워야 되지? 알칼리는 물과 반응해서 무슨 성질 나타냈지? 그렇지. 알칼리는 물과 반응해서 염기성이 됐지. 할로젠은 누구랑 굉장히 반응을 잘하냐면 수소랑 짱 반응을 잘해. 그래서 할로젠은 수소랑 짱 반응을 잘해. 나중에 얘기할 건데 수소는 이온이 되면 무슨 이온이 돼? 양이온이 돼. 지금은 안 배워. 됐니? 수소는 이온이 되면 양이온이 된다고. 근데 할로젠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 할로젠은 이온이 되면 무슨 이온이 되는 거야? 음이온 되는 거지. 그럼 봐라.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얘는 프로린은 원자로 존재해? 프로린 이온으로 존재해. 항상 이온으로 존재해야 안정하다 그랬지. 그래서 이온으로 존재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지구상에 프로린 있어 없어? 없어. 뭐가 있는 거야? 프로린. 그렇지. 이온이 있는 거지. 이온이 안정해? 원자가 안정해? 이온이 안정한 거야. 근데 얘는 혼자 프로린으로 존재할 수는 없어. 프로린 이온은 마이너스 전하잖아.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무슨 상태로 존재해야 돼? 중성 상태로 존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프로린 이온은 무슨 이온하고 짱 반응을 잘해? 수소 이온하고 짱 반응을 잘하는 거야. 너 플러스일까? 나 마이너스일까? 아주 반응을 잘하는 애들인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뭐가 맞아? 자기들 니즈가 잘 맞지? 그래서 할로젠은 수소랑 아주 잘 반응해서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프로르와 수소. 또는 수소랑 반응해서 뭐 해야 돼? 염화수소. 또는 수소랑 반응해서 뭐가 돼야 돼? 브로마수소. 또는 수소랑 반응해서 뭐야? 아이오딘화수소. 아이오딘화수소로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할로젠은 수소랑 정말 반응을 잘해서 아이오딘화수소, 브로마수소, 염화수소, 프로르화수소 이렇게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할로젠은 누구랑 반응을 잘하겠어? 수소랑. 알겠니? 그리고 수소랑 반응을 하면 얘네들은 모두 다 무슨 성을 띄어? 산성을 띈다가 되는 거야. 산성을 띄는 거야. 얘가 산성을 띄는 거야. 산성을 띄는 거야. 얘 산성 띄는 거야. 산성. 그러니까 알칼리하고 정반대잖아. 알칼리는 물에 녹아 무슨 성 띄어? 염기성. 할로젠은 수소랑 반응해서 무슨 성을 띄어? 산성을 띄는 거야. 그리고 알칼리하고 할로겐은 잘 만나겠어? 잘 안 만나겠어? 엄청 잘 만나겠지. 봐. 나트륨. 나트륨 어떻게 돼야 돼? 전자를 잃어야 되겠지. 오케이. 염소는 전자를 뭐 하겠어? 얻어야 되겠지. 그럼 얘는 전자를 잃어야 되고 얘는 전자를 얻어야 되겠지. 그래서 얘하고 만나면 그 유명한 게 되는 거지. 뭐가 돼야 돼? NaCl. 얘는 뭐야? 염화나트륨. 염화나트륨. 알겠니? 염화나트륨 뭐야? 소금. 그럼 봐라. 소금은 안정해, 불안정해? 안정하지? 왜 안정해? 그래. 염화 이온과 나트륨 이온이 만나서 된 거야. 알겠니? 그래서 소금은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는 거야. 왜? 매우 안정해서. 알겠니? 그래서 이집트에서 뭐야? 기원 전 파라오의 무덤에서 뭐가 나와? 소금이 나온단 말이야. 기원 전이면 지금부터 최소한 2000년 이전의 소금이 지금도 발견이 된단 말이야. 왜 그러겠어? 안정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니? 왜 발견된다고? 안정해서. 오늘 뭘 배우는지 알겠어? 자, 이제 마지막 봐. 그래서 너희들은 오늘 이온되는 거야. 왜 이온되는지 알려줬지, 이제. 뭘 배우는 거야, 사실은? 주기율표 배운 거야. 사실은 알칼리하고 할로겐을 배우는 게 아니라 주기율표를 배우는 거라고. 같은 족 원소는 성질이 비슷하다. 그러면 같은 족에 몇 개가 있겠어? 족이 몇 개야? 18족까지 있잖아. 그래서 그 18족을 모두 설명해 줄 수가 없으니 가장 대표적인 1족 원소와 가장 대표적인 17족 원소를 배운 거라고. 똑같은 거야. 잘 봐. 지금 그럼 얘가 17쪽이면 그럼 여기는 16쪽이 있을 거 아니야.
됐니? 그러면 봐라. 방금 배웠듯이 얘가 플로리면 얘가 산소야. 그럼 산소는 전자를 잃겠어, 얻겠어? 얻어야 되지. 몇 개 얻겠어? 그래, 2개 얻겠지. 얘는 몇 번이야? 얘가 아까 9번이라고 했고 얘는 몇 번이야? 8번이지. 그럼 산소는 봐라. 양성자 8개.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6개. 그럼 산소는 안정화되면 산소 몇 가 이온 돼야 되겠어? 2가 이온 돼야 되겠지. 그래서 산소는 무조건 2가 이온이 되는 거야. 2가 이온이잖아. 이렇게 2가 이온. 산소는 무조건 전자를 몇 개 얻으니까? 2개 얻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 누구를 만나도 뭐야? 전자를 몇 개 얻어야 돼? 2개 얻어야. 요 밑에 누구야? 외웠을 거 아니야? 이거 누구야? 황일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얘는 몇 번이야? 16번이지. 그럼 황도 전자 몇 개 얻겠어? 그래, 2개 얻는 거야. 황도 2개 얻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알아야 모든 화학식을 쓸 거 아니야. 자, 봐. 해볼게. 화학식 쓰는 거. 나트륨이 아까 했지? 누구랑 만났어 아까? 산소랑 만났다고 했잖아. 그럼 산소는 안정화되기 위해서 전자 몇 개 얻어야 되는 애야? 2개 얻어야 되잖아. 그래서 나는 이가 음이온이 돼야 안정한 거야. 근데 나는 전자 하나를 잃어서 일가 양이온이 돼야 안정화되는 거잖아. 그럼 두세 개가 만나서 모든 화합물은 정기적으로 중성돼야 화합물이란 말이야. 그 화합물 상태에서 안정하단 말이야. 그럼 니네 둘이 만나서 안정한 화합물이 되려고 해. 중성되려고 해. 어떻게 써야 돼? 그래, 얘는 2가 이온이고 얘는 1가니까 얘 몇 개 있으면 되겠어? 2개랑 얘 몇 개 있으면 되겠어? 1개만 있으면 되잖아. 그럼 얘 2개랑 얘 하나랑 만나서 화합물이 돼야 가장 안정한 화합물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써? 화학식으로. Na 몇 개? 2개랑 산소 하나랑 이렇게 쓰는 거야, 화학식. 알겠니? 화학식은 그냥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 너네 스펠링 몇 개 있어, 영어? 영어 몇 개 있어? 26개밖에 없지. 근데 그 26개가 네 멋대로 만나, 못 만나? 못 만나지. 뭐랑 만나야 돼? 자음과 모음이 합쳐져서 단어를 이루지. 그것도 규칙이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래, 모든 화학식도 다 규칙이 있는 거야.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서 되는데 몇 대 몇으로 만나야 돼? 모든 규칙은 화합물을 전기적으로 중성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물은 왜 H2야? 그래, 물은 몇 가 이온이거든. 물? 수소는 몇 가 이온이야? 아직 수소는 안 배웠다 그랬지? 산소는 몇 가 이온이야? 그럼 수소랑 산소랑 만나서 가장 안정한 화학식을 쓰면 뭐 써야 돼? 얘 2가, 얘 1가 2개. H2O. 그래 화학식 되는 거 아니야. 알겠니? 왜 주기율표를 배우는지 알겠어? 왜 주기율표를 배워야 화학을 시작할 수 있는지 알겠어? 모든 화학식은 다 이렇게 설명이 다 되는 거란 말이야. 됐어요? 됐니? 그래서 할로젠의 특성이었습니다. 자, 할로젠. 할로젠. 반응성이 커서 누구랑 겁나 반응을 잘해? 수소랑 반응을 겁나 잘합니다. 됐어요? 반응성이 커서 수소랑 반응을 잘하고요. 알칼리 금속과도 반응을 잘합니다. 이원자 분자로 존재한다. 이 말은 아직 안 배워서 그냥 알아만 둬요. 분자 곧 배워. 오늘은 주기율표에 집중하니라고 지금 내가 분자 얘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분자라는 거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죠? O2, F2, H2 이런 걸 분자라 그러는데 곧 배워. 오늘 여기까지 가면 멀리 가서 분자란 얘기는 안 할게요. 아직은. 자, 여기까지가 주기율표고요. 자, 가겠습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 가봅시다. 원자들은 몇 페이지냐? 페이지 표시가 없네요. 원자 갑니다. 원소들은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하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을 같은 세로줄. 같은 세로줄을 뭐라 불러 이거? 같은 세로줄. 이걸 뭐라 부른다고? 족. 됐니? 이렇게 배열된 표를 뭐라 부를까요? 주기율표라고 해야 되겠죠. 이걸 주기율표라고 하는 거야. 자, 봐. 주기율표는 가로줄 몇 개까지 있어? 1주기부터 몇 주기까지? 7. 말하네. 주기로 되어 있고 세로줄 1번부터 18 뭘로 되어 있고? 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됐어요? 주기율표 왼쪽에서 가운데 선생님 요건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아. 이렇게 주기율표 이렇게 생겼잖아. 됐니? 이렇게 생기면 요 왼쪽에 아래쪽으로 갈수록 무슨 성이 띄어져? 금속성이야. 금속. 오른쪽에 위로 갈수록 뭐 있어야 돼?
비금속성이 되는 거야. 비금속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원자는 왼쪽과 가운데로 갈수록 왼쪽과 가운데 주로 열과 전기가 잘 통하는 뭐가 있어야 돼? 금속 원소. 자, 주기율표에는 오른쪽 위쪽에 열과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걸 우리 뭐라 그래? 비금속 원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기율표의 특징입니다. 이거 다 중요한 문제야. 단어 설명하고 있는 거야. 단어. 자, 주기율표에서 일족 원소에서 수소를 제외한 금속 원소를 뭐라 그래? 단어. 수소를 제외하고 오늘 배웠잖아. 일족 원소를 뭐라 불러? 알칼리라고 하죠. 그래서 얘네들을 알칼리 금속 쓰지 말자. 다음에 여기 있네. 알칼리 금속은 반응성이 커서 뭐랑 반응을 짱 잘했어? 산소. 뭐랑 반응을 짱 잘해서? 물과 반응을 잘했죠. 그리고 물과 반응해서 무슨 기체가 발생했어? 수소기체. 발생해서 수용액은 무슨 성이 됐어? 염기성. 자, 17족 원소에 속하는 비금속 원소로 얘를 뭐라 그래? 할로젠 그러죠. 할로젠은 반응성이 커서 수소와 알칼리 금속과 짱 반응을 잘해. 수소랑 반응해서 무슨 성 띄어? 산성. 할로젠은 수소랑 반응해서 뭐라고? 산성이야. 됐어요. 자, 갑니다. 금속 원소의 특징을 금속, 비금속 원소의 특징을 비금속 이렇게 쓰래. 됐어요? 이건 전 시간에 배운 거네요. 오늘 배운 건 아니네요. 전 시간에 열이 잘 전달되고 전기가 통한다. 뭐라 그래야 돼? 금속. 실온에서 기체 또는 고체로 존재한다? 기체로 존재한다 또는 고체로 존재한다. 근데 기체가 있으니까 얘는 뭐가 돼야 돼? 금속은 기체로 존재할 수가 없죠. 이건 비금속이겠죠. 비금속. 됐니? 힘을 가해지면 부서지지 않고 모양이 변한다. 연성과 전성이 때려서 10개 펴지는 걸 전성이라 그래. 또는 한국말로 펴짐성 또는 뽑힘성. 됐죠? 그래서 모양만 변한다. 금속. 전자에서 음이온 되기 쉬운 거야. 금속은 무슨 이온 돼야 돼? 양이온 돼. 알칼리 생각하면 되잖아. 알칼리가 대표적인 금속의 대표적인 놈이잖아. 그래서 금속은 주로 양이온 됩니다. 그래서 얘는 금속. 됐니? 근데 주로 음이온 되는 거 누구 있어서 아까? 할로젠 있었잖아. 할로젠. 됐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 있어야 돼? 비금속. 이렇게 돼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화학의 가장 기초 이론을 배우고 있는 거야. 가장 기초 이론을 배우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합시다. 그래서 오늘은 화학의 가장 기초 이론으로 주기율표 배운 거야. 주기율표를 배우다 보니까 대표로 하는 애 누굴 배운 거야? 알칼리하고 할로젠을 배우신 겁니다. 알겠죠? 자, 숙제는 어디까지 문제를 풀 수 있냐면 배운 데까지만 풀자. 뭐 많이 풀진 못하고요. 어딨냐? 알칼리 할로젠밖에 못 배웠잖아. 배운 게 없네. 이란 배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만 보면 돼? 67페이지까지만 풀어오시면 되겠죠? 오늘 프린터로 숙제 나갑니다. 프린터 숙제만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